보수 유튜버가 만든 인해 장막. 음모론 세계관에 갇힌 윤 대통령. 한 원로는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요?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를 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 직후 담화에서 말한 무너짐의 이유. 거대 야당의 탄생. 이 거대 야당이 탄생한 지난 4월 10일로 돌아가 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박수를 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 103석을 가져갔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미래가 1석을 얻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헌, 탄핵 저지선인 100석은 간신히 넘겼지만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완전한 참패란 분석입니다. 이 4월 총선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정부한테도 되게 중요한 선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거야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국정 과제들이 좀 줄줄이 힘들었었어요.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30에서 140석까지도 그런 목표를 잡고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 국민의힘 지지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 과정에서 갖는 충격이 컸을 거고요. 20%대로 가라앉아서 대통령 긍정률이 쭉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선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완전히 붕괴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노, 부정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대통령의 마음을 이끌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백서에 보시면 이 선거 실패 왜 했느냐에 보면 이종석 황상무 이슈가 8.9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대파 논란 8.75. 스스로부터 연락받으신 건 있으실까요? 대통령실이랑 그건 있었나요? 시장은 안 받았어. 대파 875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8.51. 해병대 최상병 이슈 8.24. 그러니까 보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엉망진창의 정책을 펴내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이유가 1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웠어요? 아유 그냥. 이런 거 안 정말 하지 마시겠어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없다.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모두 다 책상을 빼야 됐고 등 돌리고 연락이 단절된. 그 총선 결과를 본인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총선 패배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 시작한 윤 대통령. 부정선거 음모론. 이 잘못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부정선거 사유! 저 JTBC에서 나왔는데요. 사설이요.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지. 나 JTBC 안 봐요. 어머님, 이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저 묻지 말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저 인터뷰하지 마세요. 네.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진실인지 알겠죠. 저는 정말 진정한 내라는 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쾌하고
상당히 인격적이고 민주적이고 진짜 선진적인 경험이었잖아요. 수많은 뭐 부정선거 의혹과 그다음에 증거들을 제시했는데도 전부 기각되는 것은 사법부가 선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뭐 감사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헌법 위에 있으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엄이라는 그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을 할 때는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이었어요. 대통령의 대학교 그 동문이셨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가사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러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셨어야죠. 부정선거에 대한 만약 그런 게 있다라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보고 지금 말하라고 해도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라든가.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앙선관위도 난입했다는 걸 보고 외장하드를 검색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문건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작성된 문서고요. 이 문서 내용을 보고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위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4.15 부정선거라는 말, 2020년 4월 15일 그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이분들이 강력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 윤 대통령이 오랜 시간 이 음모론에 귀 기울였다는 정황은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부정선거 검증 과정은 서버하고 별표가 2개 쳐 있습니다.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도 이 음모론은 매일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서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 서버는 법원에 검찰에 제출해라. 선관위 자료 반출 안 해도 포렌식 장비로 서버 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반가운데 박수부터 치고.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허상에 진지하게 대비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관련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나 하고 제 수기 메모를 다 일일이 찾아다 보니까 제가 세본 걸로만 2022년 1월 이후 걸로만 봤을 때 무려 9번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후보 당시에도 이 정도였는데 그 뒤에 계속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극우 유튜버들과 교감을 한다고 어떤 유튜버는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직접 방송에서 자랑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도 또다시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후보 시절 내지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이전부터 이런 음모론 유튜버들, 극우 진영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금일봉을 줘왔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건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정규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 이런 거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참모라면 대통령님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했냐면 유튜브에 오히려 나갔어요, 대통령 참모들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보수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했던 것도 되게 좀 논란이 됐었고 초반에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가 이제 초청이 됐다거나. 특별 초청자 뭐냐? 특별 초청. 저는 못 받았어요. 같은 놈을 주냐 임마. 네. 누가 영웅이나 주지. 유튜버의 뭐 가족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사실이 좀 나중에 밝혀지면서 좀 초반에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우연히 본 극우 유튜버 한 분이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말씀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실에 누구가 뭐에 누구를 했고 누가 갖다 꽂았고 누가 어떻게 근무했고 하는데 상당히 앞뒤 정황을 뚜렷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야, 이게 도대체 이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실과 맺는 관계라는 것이 어떤가. 보수 유튜버가 만든 인해 장막. 음모론 세계관에 갇힌 윤 대통령. 한 원로는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요?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를 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이후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따로 개최하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각을 세운 이종찬 광복회장이 다시 한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일진회는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친일 단체를 말합니다. 이종찬 회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쟁 전 일본과 전쟁 후 일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 책임을 묻는 자세는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친선 우호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정통성, 정체성, 정신문화, 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광복회가 이런 현상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란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우리는 여도야도 아니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우리 주장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